Ice Dragon Lak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잘생긴 유튜버 용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알파 6400 리뷰를 해볼게요. 아, 소라 아웃.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No, it's not. It's not sponsored by Family Mart. I bought it from Hyundai Mall. You can check my review. 류보 백화점이라고 옥상인데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데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막 일본어로 막 난다 그래 뭐 카메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막 저한테 하는데 확 그냥 좀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중에서는 알파 6400을 아무도 리뷰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역시 소니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미러를 여기다 달았다는 건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거 알파 6400은 그래도 보여요. 근데 6500은 조금 더 희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담아질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밝고 색감도 또렷하고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알파 6500은 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말고도 알파 6500보다 6400이 더 우월한 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본체하고 띄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짐벌을 달아갖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스크린이 알파 6500이나 6300은 가리게 되는데 6400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이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올려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를 보게 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각도도 6400이 6500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스크린 퀄리티 관련해서는 알파 6400이 6500보다 모든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 6400이 다른 타사 최신 카메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타사 150만원짜리 카메라보다 좋은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른 유튜버들이 다루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걸로 해요. 제가 귓속말로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24프레임/세컨드가 찍힌다는 거예요. 24프레임이 찍힌다고요. 2019년에 24프레임이 안 찍히는 카메라가, 이게 뭐 타사 최신 카메라 놀리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4프레임/세컨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소니 카메라로 예를 들면은 4K가 100mbps/s죠. FHD는 50mbps/s고 mbps/s는 1초에 데이터가 얼마나 저장되냐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영상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mbps/s가 높으면은 후보정을 할 때 더 잘 먹겠죠. 프레임 하나가 용량을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프레임/세컨드일 때보다 24프레임/세컨드일 때 화면 한 장이 갖는 데이터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화질로 찍으려면은 24프레임/세컨드로 찍어야 됩니다.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24프레임/세컨드로 찍어야 카메라가 제공하는 최고의 화질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프레임/세컨드가 비디오 카메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알파 6400은 타사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이죠.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마이크를 끼우면은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튜버별로 굉장히 많은데 제 해결책은 여기에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끼워가지고 이쪽에 마이크를 달아서 단자를 보호하고 마이크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이 위에 끼우면은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가리거나 부딪히게 되고요. 케이지를 달고 뭐 이쪽에 단다든지 하게 되면은 아마도 블로깅을 하면서 이걸 쓸 텐데 마이크가 파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한번 깨먹어 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머리끈으로 이렇게 막 땜빵해 놓은 이 녀석이 있습니다. 케이지 끼워서 이렇게 옆에다 끼우면은 100% 이거 움직이다가 마이크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 보호가 되게 제 생각으로는 이 셋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뭐 다 끼울 수도 있고. 네, 요 영상 참고해 주세요. 이 알파 6400이 6500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센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화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면은 데이터 프로세싱 방식이 상급기인 A9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엄청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발열을 싹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 강연에 가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를 그냥 연속으로 켜놨는데도 전혀 발열 이슈가 없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담배 같은 거 여기다 해가지고 피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발열 이슈만 없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배터리 사용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는 똑같은 게 들어가지만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이날 촬영을 할 때 배터리가 약 85%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 방침상 회사 내부에서 메모리 카드 슬롯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했는데 1시간 16분 촬영을 하고 나서도 집에 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가서 1시간 10분 정도 촬영을 하고 배터리 교체해주세요 라는 표시가 뜨잖아요. 그 표시가 뜬 다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세싱 방법이 A9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그 촬영 시에 네이티브 ISO가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800에서 500으로 바뀌었어요. 카메라의 ISO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인터넷에서 얘기를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ISO는 빛 감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센서가 빛에 민감해져 가지고 전체적인 다이내믹 레인지는 좁아져요. 다시 말하자면 ISO가 높을수록 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는 전체적인 다이내믹 레인지는 작아집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X축에 해당하는 ISO 세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Y축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캐논의 M50이고요. 검은색은 소니 알파 6400의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ISO의 차이 때문에 알파 6500보다 알파 6400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소니 자료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네이티브 ISO에서 촬영을 할 때 알파 6400이 더 많은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내믹 레인지는 아마추어스러운 핸드폰 같은 영상과 시네마 카메라를 구분짓는 요인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시네마틱한 표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의 눈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엄청 좋아서 지금처럼 밝은 이쪽하고 어두운 이쪽하고 이거 두 개를 우리 눈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싸구려 카메라는 그렇게 못해요.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혀서 받기 위해서 S로그를 쓰는 거고, 그래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을수록 우리 눈이 보는 것처럼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알파 6400이 알파 6500보다 비싸다고 해도 알파 6400을 살 겁니다. A7M3나 알파 6400 이런 최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이 SNQ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FHD 화질의 슬로우 모션 그리고 타임랩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으로 SNQ 프레임 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간단한 유튜브 영상에 사용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런 FHD 타임랩스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120프레임 퍼 세컨드로 놓고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카메라가 지날 맞았던 게 뭐냐면은 플레이스토어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터벌 슈팅을 찍어야 됐었어요. 사진으로 찍는 고퀄리티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를 찍기 위해서는 그 앱을 샀어야 됐거든요.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주고. 근데 그게 드디어 카메라 안에 내장이 됐습니다. 상업 퀄리티의 고퀄리티 타임랩스도 이제 이 녀석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용으로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SNQ, 상업 영상을 찍을 때는 사진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알파 6400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은 메뉴가 또 개선됐습니다. 알파 6300은 극악이었잖아요. 거기서 좀 개선돼가지고 알파 6500이 나왔는데, 알파 6400은 알파 6500보다 메뉴나 조작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좋아진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은 이제 ISO를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그게 편한 이유가 로그 촬영을 할 때 베이스 ISO에서 오토로 그 중간 사이사이에 있는 ISO를 다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커스텀 다이얼을 이용하면은 그걸 안 거치고 한 번만 움직이면은 조절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네이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알파 655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이 태클을 걸 겁니다. 알파 6500은 카메라 손떨방이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렌즈처럼 화각이 넓거나 18105처럼 렌즈 손떨방이 있는 그런 렌즈를 쓰면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렌즈 손떨방 기능이 좋은 18105 렌즈를 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은 알파 6500이 아무래도 떨림이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후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둘 다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됩니다. 어때요? 제 말이 맞죠? 빈티지 렌즈들은 다 A7M3에 끼워서 쓰고, A7M3가 알파 6500보다 카메라 내장 솔던방이 더 좋기 때문에 알파 6500의 인바디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OSS가 있는 렌즈를 쓰신다면은 별로 큰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니에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사용된 모든 짐벌 장면은 내장 손떨방이 없는 알파 6300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알파 6500보다 알파 6400이 더 좋아요. 에미리마또. 어두운 동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현재 ISO 6400인데 눈으로 볼 때는 좀 어두운데 화면으로는 꽤 밝아요 지금. 제가 키가 커가지고 지금 되게 머리를 조심하고 있어요. 시원하다. 우와. 캐논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세컨드도 안 되고, 영상 기기로서 들어가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도 안 들어간 카메라가 나왔죠. 4K 크롭 되는 거, 120프레임/세컨드 FHD로 안 찍히는 거, 이런 거는 캐논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영상 촬영 시에 조리개 우선도 안 되고 셔터 우선도 안 되는 거는 필수적인 기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싸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싼 이유가 기능의 부재라는 단점이 싼 가격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걸 선후관계를 뒤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의 부재를 가격과 유튜브 마케팅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뒤에가 공자사당이라고 인터넷에 돼 있어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못 와가지고 내일 와야 될 것 같아요. 소니도 사실 알파 6400을 지금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소니 카메라가 근본적인 이미지 퀄리티 개선이나 새로운 코덱의 도입 이런 거 없이 지금 계속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A7S3가 나왔어야 되는데 A7M3에다가 파격적인 기능을 넣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팔아버렸죠. 기술의 개선 없이 가격을 낮춰서 파는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알파 6400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알파 6500에서 제공했던 기능들을 훨씬 더 조작하기 쉽고 좋게 알파 6400이 지금까지 소니가 개발해 놓은 크롭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들어간 최종적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계점에 왔어요. 근본적인 코덱 개선이나 빗뎁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타이밍에 왔습니다. 4K 60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A7M3 프로모션 하는 거 보셨나요? 유튜버들이? 알파 6400도 뭔가 그냥 증정해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좀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프로모션은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러리스의 압도 알파 6500. 왜냐하면은
경영학 용어 중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게 식인종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금 알파 6400하고 A7 M3가 이런 식인종입니다. 동영상 기능에 한해서는 A9까지도 A7 M3 때문에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 6400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알파 6500하고 알파 6300이 팔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리뷰에서 말했듯이 절대적으로 알파 6400이 더 우월하니까. 들어가도 된대요. 잠깐. 우와, 이것 봐. 와, 오키나와에 중국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가 나쁜 거냐, 그런 방식이 나쁜 거냐 하는데, 이게 왜 나쁘냐면은 광고 회사가 돈을 들이는 컨텐츠만 생산이 된다는 거. 지금 이 카메라 시장과 유튜브 시장을 봤을 때 제품이 좋게 나온 카메라들은 리뷰가 과소 생산되고, 왜냐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기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들은 마케팅을 해야지 팔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카메라의 리뷰는 과소 생산되고 안 좋은 카메라의 리뷰는 과대 생산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시네마 카메라 라인을 제외하고서는 2019년 3월 현재 A7 M3 알파 6400을 제외하고는 살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 두 개 이외의 카메라를 동영상을 목적으로 산다, 그거는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 6300 나온 지 3년 됐으니까 이제 슬슬 근본적인 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캐논이 7ED 이후로 지금까지도 별로 개선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국제거리에 있는 웬만한 음식점보다 패밀리마트가 낫습니다. 패밀리마트.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저녁 먹으러 가보고, 맛있네요.